안녕하세요.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오늘 또 중요한 흐름들, 그 의미를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많네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부터 시작해서 국내 정치 또 국제 관계까지 다이나믹합니다. 맞습니다. 수도권 날씨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 부인 관련해서 정말 큰 뉴스도 있고요. 또 외교나 경제 이슈도 만만치 않고요. 이 소식들이 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파헤쳐 보죠. 네, 그러시죠. 자, 먼저 기상 상황부터 볼까요? 이게 지금 수도권, 특히 경기 북부에 밤 사이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어요. 네, 재난 문자까지 오고, 정말 심각했죠. 네, 서울도 오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고 하니까 오늘 출근길이나 외출 계획 있으시면 교통정보 꼭 다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게 근데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요즘 이런 국지성 집중호우가 너무 잦아졌다는 거,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렇죠. 시간당 70mm면요, 진짜 순식간에 피해가 커질 수 있거든요. 저지대나 하천변은 당연하고 도심에서도 기반시설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서요. 계속 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근데 이 날씨만큼이나 정치권 상황도 아주 경랑 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김건희 씨가 결국 구속 수감되고 오늘 특검 조사를 받는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이거 정말 초유의 사태잖아요. 맞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외신들도 한국에서 전례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긴급 타전하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요? 좀 궁금한데요. 글쎄요. 일단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예우나 경호 없이 일반 독방에 수감됐다는 점, 또 역사상 유일한 영부인 구속 사례라는 점,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크죠. 네. 정치적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정치 지도자나 그 가족에 대한 어떤 국민적 인식 혹은 사법적 잣대 이런 데 변화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주목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동시에 또 내란 특검 쪽도 수사에 속도를 낸다고요. 네,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관련해서 수사 의지를 아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전반에 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여야 내부 사정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전당대회 때 배신자 연호 논란 있었잖아요. 네네, 있었죠. 그걸로 전한길 씨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이고, 조국 혁신당은 사실상 조국 전 대표 재추대를 위해서 현 지도부 임기를 단축하겠다, 이런 카드를 꺼냈어요. 맞습니다. 이게 다 결국은 앞으로 전국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이 경쟁하고 직결되는 움직임들이죠. 그렇죠. 특히 조국 혁신당 행보는 조국 전 대표의 조기 복귀를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요. 국민의힘 징계 결과는 또 당내 계파 갈등이나 리더십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국내 정치가 좀 급변하는 와중에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발표된 게 또 흥미로워요. 네. 국제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또 담화를 냈어요. 네, 또 나왔죠? 우리 정부가 긴장 완화 노력을 한다는데 그걸 평가절하하면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네, 상당히 강경한 발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지금 한일 관계 개선 또 협력 강화 여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읽힙니다. 아하. 북한은 계속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틀은 유지하되 특히 한일 관계에 좀 더 힘을 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군요. 미중 관계도 계속 봐야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그 저사양 AI 칩 있잖아요. 네, 중국 수출용. 그걸 중국에 수출하는 건 허용하는데 대신 매출의 15%를 정부에 내라.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조치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듣고 좀 했습니다. 이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안보 논리, 경제 논리 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네. 특정 기업의 해외 매출 일부를 정부가 직접 가져간다. 이건 법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불이익은 물론이고 다른 동맹국 기업들한테도 이게 좀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복잡하네요, 정말.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국내 경제 상황 좀 짚어볼까요? 지난달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 꺾였다는 건 일단 다행인데 네,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당국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요. 특히 그 3단계 스트레스 DSR, 이게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3단계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다. 이걸 가정해서 대출 한도를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본격 적용되면서 아무래도 대출 증가세가 좀 주춤해진 거죠. 근데 여전히 가계부채 총량이 워낙 높아서요.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 이행하려면 210조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죠. 네, 세수확충 94조 원, 지출 절감 116조 원 이렇게요. 근데 이게 사실상 증세나 아니면 정말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거라서요. 앞으로 경제 주체들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팍팍한 소식들이 많은데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도 하나 있긴 하네요. 경기도에서 하는 아동 언제나 돌봄 서비스, 이거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뭐 새벽이든 주말이든 갑자기 아이 맡길 곳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라 부모님들 호응이 크다고 합니다. 벌써 3만 7천 명 넘었다고 하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죠. 와, 그러네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실 이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해지잖아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수식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뭐 당장 겪고 있는 기상이변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내 정치 지형이 정말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요. 또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관계의 역학, 그리고 만만치 않은 경제 상황까지 정말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중요한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좀 주목해 볼 점은요. 이렇게 국내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그 타이밍에 대통령의 이례적인 외교 행보, 그러니까 일본 우선 방문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요. 네. 이게 뭐 국내 정치적인 부담이나 위기를 외교적인 성과로 좀 돌파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더 큰 어떤 지정학적 구상 아래 움직이는 건지 앞으로 이 국내외 변수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을지 이거 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몇 달간의 흐름을 좌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앞으로의 변화를 읽어내시는데 좀 좋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